중국의 한 댄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복 두루마기에 하회탈 문양의 부채를 든 남성들이 우리 귀에 익숙한 흥겨운 가락에 맞춰 춤을 춥니다. 한국 전통 무용을 따라 추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 그러나 무대 도중 외계어를 방불케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에 심사위원들이 기립박수까지 치는 이상한 모습이 포착됐죠. 게다가 심사위원들이 뜻밖의 폭탄 발언을 던지자 네티즌들은 더욱더 분노하고 있는데요.完全在期待之上，其实就把一些民族的音乐 점점 더 도를 지나치고 있는 중국의 동북공정. 10년 전에는 보고려와 발해 등 역사에 국한됐었다면 지금은 김치와 한복, 아리랑, 판소리 같은 모든 전통 문화를 다 꿀꺽하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콘텐츠도 일단 베끼고 보자는 심보로 밥 먹듯이 표절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대장금 짝퉁 드라마로 표절은 물론 한식과 한복 등 문화 도둑질을 일삼아 창작성이라고는 1도 없고 남의 것을 베끼거나 하는 정신적, 문화적 후진국이라며 해외 네티즌들한테 조롱을 받았죠. 해외에서도 비호감의 아이콘인 중국. 이제는 외국인들이 한국 대신 나서서 중국과 싸워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중국은 꿋꿋하게 어이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댄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또 황당한 장면이 전파를 타며 뜨거운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제가 된 방송은 중국인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내로라하는 글로벌 댄서들이 중국 전통 문화와 현대 중국 스트리트 댄스를 융합한 퓨전 댄스 무대로 경연을 벌이는 오디션 프로그램 저취시가무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아리랑을 부르고 부채춤을 추면서 자신들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문화라고 우기는 방송으로 유명한데요. 이번에도 똑같은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첫 등장부터 하회탈이 연상되는 그림의 부채를 들고 있는 참가자들, 한복을 입고 있는 메인 댄서가 튀어나오더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악이 흘러나오는데요. 음악을 듣자마자 어떤 가사를 바로 중얼거리게 되지 않으시나요?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바로 우리가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배우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요 도라지 타령입니다. 그런데 도라지 타령 리듬에 맞춰 팝핀을 추던 이들 앞으로 갑자기 또 사물놀이패가 등장합니다. 사물놀이와 함께 별달거리 장단이 이어지자 이들은 한국어인지 중국어인지 알 수 없는 말로 죄다 어버버거리며 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일단 흥겨운 가락에 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심사위원 들도 하나같이 박수갈채를 쏟아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씨구 좋다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발음을 못해서 어딘가 모자란 사람들처럼 대충 얼버무리다가 끝낸 이들. 한국 민요를 훔쳐가려다 도라지 그 한마디를 못해서 저런 꼴이 난 것 같은데요. 가져가려면 제대로 부르기나 하지 화가 나다 못해 어이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올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버버거리는 무대에 대박이다 극찬하며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난 중국 심사위원들. 한 심사위원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사실 이 춤은 어떤 민족의 음악을 차용해서 강렬한 박자와 융합한 거거든요 라는 요상한 발언까지 했죠. 상식적으로 아무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두고 그냥 민족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저 심사위원은 저것을 중국의 소수민족 문화라 확정짓고 뱉은 말입니다. 도라지 타령은 아리랑과 같이 고대 한국인들 사이에 널리 불린 민요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버전은 조선 후기에 자리 잡았다고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고 당시 시대상도 반영하는 경기 지역 대표 민요인데 이것이 어떻게 중국 전통 문화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중국인들은 여전히 이러한 것들을 모두 조선족의 문화라고 퉁치면서 한국 고유의 문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채춤도 조선족의 문화라고 우기는 걸 보면 말 다 했죠. 부채춤은 해방 이후 나라가 분단되고 6.25 전쟁이 끝난 뒤 김백봉 무용가가 만들어낸 춤이라 조선족들과 연관이 없음에도 그냥 무조건 조선족 문화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번 방송이 더욱 악질인 점은 저렇게 도라지 타령으로 춤을 춘
참가자가 바로 일본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중국은 외국인들에게 출연료를 주고 불러서 자신들의 동북공정에 동참시키고 있다는데요. 지난번 흥보가로 조선족의 춤 어쩌고 했던 것도 일본 댄서를 메인으로 껴서 지능적으로 문화 훔치기에 들어간 것이었다고 하죠. 외국인들을 앞잡이 도구로 이용하고 자기들은 슬쩍 빠져있는 척하는 중국인들, 갈수록 더 뻔뻔해져가는 행태에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에서 우리의 민요를 자국 문화로 포장하려 해봤자 진짜 원조인 한국 문화만 홍보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데요. 중국은 한국을 너무 사랑하나 보다, 중국은 진짜 한국의 속국이냐 등등 절대 이 사기 행각에 속지 않는 외국인들, 오히려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힘입어 해외에서는 국악 매니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미국 아시아학과 연합 대표인 힐러리 핀처 성 대표. 그녀는 석사 과정을 밟던 시절 지도 교수님의 추천으로 가볍게 국악을 들었다가 그대로 입덕해 평생을 한국 문화에 바치게 됐다고 하는데요. 한국 음악이 정말 독특해서 놀랐습니다. 중국이나 일본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신하위를 들었을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한국의 민속음악에 푹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한국 민속음악은 즉흥성 속에 숨은 에너지가 인상적입니다. 혼돈 속의 질서라고 할까요? 라고 말한 그녀는 특히 한국의 민요는 살아 움직이는 소리이자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문화유산이라고 설명했죠. 그녀는 요즘도 지방마다 돌아다니며 토속 민요를 수집하고 국악 계승자들을 찾아가 현장조사를 하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는데요. 힐러리 핀처 성 교수는 한국의 소리가 삶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음악이고 어울려 일하고 위로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전해 내려오는 살아 움직이는 음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음식과 언어가 조금씩 다르듯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 움직이는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국악은 여러 감정을 담고 있는 음악이에요. 행복할 때 부르는 노래도 있고 슬플 때 부르는 노래도 있어요. 긴장, 화남, 즐거움 등 모든 감정이 국악 안에 있어요. 한국의 민족 음악이 갖고 있는 감정을 맺고 푸는 매력,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이처럼 국악과 사랑에 빠져 한순간 인생이 바뀌어버린 외국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K-팝 가사를 알고 싶어서 한국 문화를 공부하다 아리랑을 접하고 충격받았다는 멕시코 법대생 난씨. 그녀는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날아와 지금 경기 민요를 전공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한국 가야금 병창을 주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조세린 교수. 내용은커녕 한국어도 몰랐지만 심청가를 5시간 동안 감상하고 판소리에 빠져버린 이안 코이츠 대학 교수 등 국악의 인생을 건 외국인들을 보니 역시 문화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히 우리 국악 안에는 세계 속에 우뚝 설만한 가치와 자산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역사와 문화를 가진 중국인들조차 자꾸만 탐내는 것이겠죠. 하지만 중국이 아무리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를 자신들 것이라고 우겨봤자 전 세계가 한국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 이제는 소용없는 짓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